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젊을 때보다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에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4가지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받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니 영상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최대 50%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좀 깎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퇴직을 했다고 해서 쓰는 것을 바로 확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 보험료에 병원비까지 연금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 A값을 초과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고요. 여기서 A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오렉을 말하는데요.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감액이 되는데 이 A값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4년의 A값은 대략 299만 원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소득이 A값인 299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만 63세이며 이때부터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고 감액기간은 소득이 있는 5년간입니다. 그렇다면 조기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금 조기 수령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국민연금을 미리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되는 소득 금액을 알아보면 A값보다 100만 원 미만이며 초과소득오렉의 5%인 경우 내가 받는 연금액과는 상관없이 월 감액 금액은 5만 원 미만입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감액되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까지 감액되며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 감액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받는 국민연금이 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분들이 약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요.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5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6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월 33만 4,814원이기 때문에 150%를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월 50만 2천 원을 받게 되면 감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33만 5천 원에 150%인 50만 2천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최대 50%인 반까지 깎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초연금은 16만 7,5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액별로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6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70만 원을 받는다면 6만 5천 원 정도 감액되고요. 80만 원을 받는다면 7만 5천 원, 90만 원을 받는다면 9만 원, 100만 원을 받는다면 9만 7천 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대략 1년에 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에 걸리는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납부한 탓에 감액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조금 덜 냈으면 감액될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니 보답은 없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정책을 만들었던 진짜 부자들은 이런 불이익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감액한다는 얘기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감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자와 배당소득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세 번째는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요.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집이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보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1년 동안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내 집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보다 많을 때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또한 부동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데요. 이 말은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고 5억 4천만 원 이상의 집이 한 채 있다면 건보료 피부양자는 거의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는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월 100만 원 넘는 사적연금 소득이 있을 때, 연 300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이 있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소일거리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냥 세금을 조금 내면 되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의 주력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높이려고 무척이나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을 생각하면 노후에 고생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